저는 나가타 미사코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동양사학 박사, 교토대학 동양사학과 교수. 일본 역사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학자로 불리는 제가 지금 손에서 펜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이 쓴 모든 논문, 발표한 모든 이론, 20년을 바친 모든 연구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건 단 사흘 전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 42분. 나는 지금도 그 정확한 시간을 기억합니다. 교토의 오오토쿠 신사 지하 2층. 어둡고 축축한 돌방. 그곳에서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신사에서는 평범한 의뢰라고 했습니다. 지하 보관실의 유물들을 평가해달라는 것. 제 명성과 학위라면 30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버드의 국제적 권위, 일본 주류학계의 신뢰. 제게는 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곧 역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차고 묵직했습니다. 마치 수백 년을 고스란히 저장해 놓은 시간의 무게가 내 어깨를 누르는 듯 했습니다. 돌방의 중앙에는 투명한 유리 케이스가 있었고 그 안에는 청동 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색 비단에 쌓여 있었어요. 마치 왕실의 보물처럼. 아니, 그게 정확히 무엇이었습니다. 인장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표면에 새겨진 문자들. 그것은 한글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오래된 고대 한글의 필체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하버드에서의 박사과정, 동아시아 비교 문명학 세미나에서 배웠던 그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배울 때 저는 그것을 죽은 역사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유물일 뿐 일본 문명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요. 그런데 그게 여기 있었습니다. 인장 옆에는 오래된 서책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기도문들이요. 역시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글귀를 읽어 내려가면서 제 얼굴에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그곳에는 조선 왕실의 문양이 있었고 신사의 건립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대의 왕실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충격이 크실 것 같습니다. 신사의 큐레이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없었어요. 오직 냉정한 통보만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신사의 건립 초기부터 보관되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신사 측은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숨겨왔다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일본의 고대 문명이 한반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이를 국가 기밀로 분류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안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20년간 만들어온 학문적 신뢰, 하버드의 명성, 일본 학계에서의 지위, 제가 쓴 모든 논문에서 주장했던 일본 문명의 독자적 우월성,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외부에 알리지 마십시오. 관장의 말이 뒤따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협박이 묻어났어요. 제 국제적 명성과 일본에서의 경력이 이 비밀을 지키는 조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침묵 아니면 파멸. 그것만이 선택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1시간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진짜 악몽이었습니다. 신사의 기록실에서 할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한 거예요.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 혈족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가타 이 성씨를 가진 여인이 조선 왕실의 혈족이었다는 기록. 제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 저는 일본인입니다. 순수한 일본인입니다. 내 피는, 내 정체성은, 내 모든 학문적 기초는 순수한 일본인이라는 것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일기장이 말하는 건 저의 할머니 대대의 할머니가 한국 사람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혈관 속에는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붕괴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켜온 일본 중심의 학문 체계는 뭔가? 내가 부인해온 한국의 위대함은 뭔가? 그리고 이 모든 거짓을 씌운 제 스스로, 제 가문,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뭔가? 20년의 경력이, 모든 명성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공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신사 측이 제게 요구할 다음 움직임,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선택이 말입니다. 내가 갈등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신사에서는 다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협력을 요구했거든요. 정확히는 그 유물들을 분석하되 한국과의 연관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거짓의 공모자가 되라는 말이었습니다. 신사의 관장은 제 집으로 방문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눈동자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하버드 박사학위, 교토대학에서의 지위, 지난 2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명성이 이 건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아는가라고요. 당신의 한국계 혈족 기록이 공개된다면 당신의 모든 논문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더는 순수한 학자가 아니라 편파된 혈족 의식을 가진 연구자로 낙인 찍힐 것이고요. 그 말에 제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맞았거든요. 학계는 가혹하니까요. 한국 혈통을 가진 여성이 일본 역사를 연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논문이 의심받을 것이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혈족 기록도 이 발견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침묵 속에서 선택을 강요당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가. 둘은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악의 선택을요. 그로부터 일주일, 나는 신사의 자료실에 갇혀 거짓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펜을 들 때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제 양심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이 그 양심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질 두려움 말입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토쿠 신사의 지하 유물들은 신사의 건립 초기의 일본 장인들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글로 보이는 문자들은 당대 일본에서 유행했던 동아시아 문자 모방 양식이며 어떠한 한반도의 직접적 영향도 찾아볼 수 없다. 거짓이었습니다. 완전하고 철저한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컴퓨터에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서울국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박은정. 나가타 미사코 교수님께 혹시 귀 교수께서 최근 일본의 특정 신사에서 한반도 관련 유물을 발견하셨다는 정보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대학의 역사 추적팀이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이러한 소식을 포착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동아시아 역사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제 손이 마우스를 집어들었을 때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여기가 아닌 더 큰 역사 속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 단지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사람들의 역사적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박은정 교수는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를 존경했습니다. 하버드와 교토대학이라는 양쪽 명성이 있는 학자로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 있으신가요? 제 경험상 진실을 마주한 학자는 언제나 그런 표정을 합니다. 저희는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학문적 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학자가 이미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도움의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신사의 관장은 나에게 두 가지 길만 있다고 했습니다.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거나 파멸하거나.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세 번째 길이 나타났습니다. 진실을 밝히되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길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위험이었습니다. 신사와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새벽 4시, 나는 박은정 교수에게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박 교수님께 당신의 이메일을 읽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 발견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가장 어려운 선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샌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박은정 교수와의 첫 통화는 새벽 5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의 그녀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마치 저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나가타 교수님, 저를 믿으실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강압도 거짓도 없었습니다. 순수한 학문적 진실에 대한 갈증만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의 원본 자료들입니다. 신사의 압박을 피하면서도 우리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국제학술 네트워크를 통해 당신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신사 방문을 핑계로 카메라가 없는 장소로 나갔습니다. 오래된 교토의 돌다리 위에서 휴대폰으로 신사의 지하 유물들을 촬영한 고화질 사진과 내가 수집한 모든 분석 자료를 박은정 교수에게 전송했어요. 나가타 교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보낸 자료들은 동아시아 역사학을 완전히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20년의 거짓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이 태어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신사는 제 답장과 오리지널 보고서를 요구했어요. 그들은 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하려 했습니다. 거짓에 완전히 종속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요. 저는 거짓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을 신사에 제출했어요. 표면상으로는 여전히 그들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제 진정한 증거 자료는 이미 한국으로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신사의 관장이 제 보고서를 읽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동시에 자유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신사의 공모자로서, 그리고 진실의 증인으로서요. 우수한 분석이십니다, 교수님. 이제 당신의 평온한 삶이 보장됩니다. 관장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저의 평온한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른 삶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박은정 교수로부터 첫 번째 결과물이 도착했습니다. 서울국립대학교의 국제학술팀이 제 자료들을 분석한 초기 보고서였어요.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사의 청동인장에 새겨진 한글은 단순한 고대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기 6세기 신라시대 왕실에서만 사용하던 공식 인장이었어요. 신사의 건립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즉, 일본의 고대 신사가 한반도 왕실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 건립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신사 지하에 보관되었던 기도문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신앙 기록이 아니라 신라 왕실이 당시 일본의 지방 세력에 내린 외교 지시문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기술과 문화를 전파하라는 명확한 지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가타 교수님, 이것은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박은정 교수의 목소리에는 역사적 책임감이 묻어났어요. 일본의 고대 문명이 독립적으로 발전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일본의 문화, 기술, 심지어 종교까지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신의 20년 연구가 모두 역사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제 눈앞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짐이 아니었어요. 재구성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셨나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사의 관장이었어요. 나가타 교수님, 혹시 제 보고서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으신가요? 국제학술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신사는 거짓 보고서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 명성을 이용해 역사 왜곡을 공식화하려는 의도였죠. 나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말할 것인가. 더 이상의 중간은 없었습니다. 관장님, 죄송하지만 그 보고서는 게재될 수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관장의 숨이 멈췄어요. 제 연구가 불완전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제 이전 결론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당신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게 될 것도 분명했습니다. 역사적 진실과 학자로서의 양심과 그리고 제 자신이었습니다. 나의 결정이 공개된 것은 3일 후였습니다. 박은정 교수와 저는 동시에 국제학술지에 투고했어요.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한 완전히 다른 역사적 해석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신사 지하의 비밀 신라 왕실의 일본 문명 형성에 대한 영향력 재평가. 국제학술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동료들로부터 온 이메일들은 엇갈렸어요. 어떤 이들은 환영했고 어떤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주류 역사학자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나가타 교수, 당신의 학문적 신뢰도는 이제 끝났습니다. 한 유명한 일본 역사가의 이메일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반응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었습니다. SNS는 불타올랐어요. 수백만 명이 이 뉴스를 공유했습니다. 가짜뉴스 같은 반응도 있었지만 과학적 검증을 거친 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이 마침내 증명되다. 우리 역사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다. 그런 댓글들이 수천 개, 수만 개로 쌓여갔습니다. 신사는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신사의 유물들은 모두 위조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그들은 제 원본 자료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국제학술계에서는 독립적인 검증을 시작했거든요. 교토대학에서는 예상대로 제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명예교수 지위 박탈, 연구비 삭제, 강의 제외 등 모든 것이 실행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를 명예박사로 인정하고 저의 새로운 연구를 지지한다는 선언이었어요. 나가타 미사코 교수는 학문적 양심과 진실의 추구라는 가장 고귀한 학자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그녀의 용기를 존경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을 일본 중심으로 살아온 제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은정 교수는 제 집에 찾아왔어요.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가타 교수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역사학자들도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얻은 것의 무게였습니다. 박은정 교수와 저는 그 다음 2달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울과 교토를 오가며 신사의 유물들을 학계에 완전히 공개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준비했어요. 그 과정에서 발견된 것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신사의 기도문들을 더 깊이 분석하자 그 안에서 제 할머니의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가타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신라 왕실에서 일본으로 파견된 문화전도사였다는 기록이었어요. 그녀는 단순한 혈족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나가타 교수님, 당신은 역사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매개자였습니다. 박은정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제 정체성은 또다시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깊어졌어요. 나는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니라 두 나라의 문명을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할머니가 그랬듯이요. 국제학술회의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교토, 동경, 하버드, 그리고 세계 여러 대학의 역사학자들이 모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신사의 전 관장도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는 제 연구 발표를 들었어요. 조용히 움직이지 않은 채로. 제 발표가 끝났을 때 그는 일어섰습니다. 제가 한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신사는 이 진실을 의도적으로 숨겨왔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한반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위대한 문명과의 연결을 말입니다. 그 순간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일본의 역사가들도 한국의 학자들도 국제학자들도 모두요.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개인을 위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박수였어요. 나는 그 박수 속에서 울었습니다. 20년의 거짓이 끝나고 역사가 재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 폐막식에서 박은정 교수와 제 이름으로 된 새로운 국제학술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했어요. 그 이름은 동아시아 문명의 진실을 탐구하는 학자의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박은정 교수와 함께 이 모임의 공동의장이 되었습니다. 일본 태생 여성과 한국 여성이 함께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교토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나가타 미사코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요. 교토대학은 저를 초청했어요. 이번에는 명예교수가 아닌 국제학술교류 석좌교수로의 초청이었습니다. 학계의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진실 앞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은정 교수와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양국을 오갑니다. 우리의 국제학술 네트워크는 이미 50개국 이상의 대학과 연계되었어요.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우리의 강좌를 수강합니다. 신사는 이제 동아시아 문명 교류 박물관으로 변모했습니다. 그 지하실은 더 이상 비밀의 장소가 아니라 역사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매일 수백 명의 방문객들이 그곳을 찾아옵니다. 제 할머니의 기록도 공개되었습니다. 신라의 문화전도사로서의 그녀의 삶이 이제 동아시아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되었죠. 어느 날 교토의 오래된 찻집에서 박은정 교수와 만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벚꽃이 보였어요. 나가타 교수님, 우리가 이뤄낸 것이 뭔지 아세요? 박은정 교수가 물었습니다. 단지 역사를 바꾼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 나라의 심장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할머니가 1500년 전에 했던 일이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함께 웃음이 터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것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이 여정을 함께 해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나가타 미사코. 그것이 제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교육받은 학자, 교토에서 경력을 쌓은 여성, 그리고 신라 왕실 혈족의 후손.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존재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개인적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학자의 양심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정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죠. 신사 지하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제 세계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제 선택, 제 투쟁, 제 눈물들도 그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박은정 교수와 저는 여전히 매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제학술 네트워크는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매년 새로운 발견들이 우리의 가설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신라 왕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동아시아 문명을 형성했는지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다음 세대입니다. 수천 명의 젊은 학생들이 이제 진정한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 왜곡이 아닌 역사적 진실 위에 자신들의 학문을 세우고 있죠.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 명성, 제 지위, 제 평안함을 모두 포기했던 그 결정이 옳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학자의 역할이니까요. 제 할머니는 1500년 전 두 나라를 잇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저는 그 유산을 이어받아 역사를 통해 두 나라의 심장을 다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2025년 겨울 교토에서 나가타 미사코